저번 주에 이어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실제로 해보기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357쪽 클레어와 쌍둥이 빌딩 9.11 테러에 관련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 수지 셀머딘, 클레어는 9.11 테러 쌍둥이 빌딩 생존자로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다른 심리치료 상담 예약이 있었지만 그날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상담받으러 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던 터였다. 그녀의 친구는 그 전에 먼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클레어는 잠을 못 자고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한 장면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PTSD죠.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 사고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이제 고통스러운 건데 PTSD. 그녀는 쌍둥이 빌딩에서 막 도망쳐 나왔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으며 쇼크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꼭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봤고 나는 준비가 되면 들어가도 좋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나에게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빨간 구두를 신고 뒷굽을 두드리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 물었다. 클레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먼저 장면에 들어갔다 나오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번 장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클레어는 자신의 에코를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에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클레어는 자기소개를 마치자마자 그녀의 에코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에코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거절하고 남으려고 했다. 우리가 도와주는 동안 장면이 정지되는 것은 괜찮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 이 말을 반복했다. 모든 게 잘못됐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클레어는 그녀의 에코가 진정할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 그런 다음 클레어는 에코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녀에게 테러 공격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에코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클레어는 계속 그녀의 두려움과 쇼크를 두드렸다. 클레어는 다음날 신문 기사를 가져와 테러 공격의 증거를 에코에게 보여주었다. 클레어는 이 과정 내내 에코를 두드렸다. 이 시점에 영상은 아직 정지되어 있었다. 작동을 시키려면 클레어와 에코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드리기를 해야 했다. 클레어와 에코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견뎌낼 수 있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나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장면을 정지해도 좋다고 상기시켰다. 클레어가 장면을 풀자 에코의 감정이 많이 흔들렸다. 그녀는 구두 뒷굽을 두드려 그 장면에서 빠져나왔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쌍둥이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묵직하게 나는 퍽 소리가 그녀를 미치게 했다. 이 소리가 클레어를 항상 괴롭혀왔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에코와 함께 장면 속으로 돌아가 그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두드렸다. 감정을 EFT로 지웠다. 클레어는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때문에 구조대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 세상에 천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빌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천사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천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다음 구두굽을 두드려 에코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상황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어제 맙사에 보면 빨간 구두 뒷굽을 툭툭 치면은 빠져나오죠. 바로 그 얘기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클레어와 그녀의 에코는 장면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천사들이 사방에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그날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녀가 알아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에코는 새로운 장소에 가기보다 천사와 함께 새로운 장면, 사람들의 용기와 빛을 상징하는 이 장면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다. 세션 이후 클레어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있었다. 며칠 뒤 클레어와 대화했을 때 그녀는 첫날 밤에 꿈을 굉장히 많이 꾸었지만 그 다음 이틀간은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이제야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테러가 있던 날 분노를 느꼈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또 한 번의 세션을 가졌다. 그녀는 의사의 동의하에 더 이상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데 더 시간을 쓰기로 결정했다. 자, 이 트라우마, PTSD. 저는 EFT로 PTSD 트라우마 엄청 치료 많이 해줬는데요. 많죠, 살다 보면 충격, 인생이란 게 결국 충격받는 과정이잖아요. 죽을 뻔한 고비, 망할 뻔한 고비,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들을 받죠, 결국 이제, 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충격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FT로 치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가장 충격받은 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죠. 그 세월호 그때 생중계 하는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 워크숍 할 때 세월호 얘기 꺼내기만,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난 직후에 제가 이 워크숍 할 때 그 얘기 꺼내자마자 다들 온 국민들이 자기가 그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그 아이들이 된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EFT에서 다 꺼내줬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가 그랬겠지만, 우리한테는 9.11 테러는 별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느낌이 컸던 거는 바로 세월호. 그 세월호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지금 세상이 다 바뀌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세월호가 우리 국민들한테 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도 너무 컸고, 그래서 저도 그 워크숍 하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세월호에 갇혀있는 애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납니다. 사례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사례는 366쪽에 보면은 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번역하신 박강휘 선생님이 이제 또 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보면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366쪽 옮긴 이 치유 사례, 지영씨의 망고 알레르기. 호주 유학 중인 27세의 대학원생 김지영씨는 방학 중 귀국해 있을 때 만났다. 최근 1년간 학교 주치의에게 우울증으로 상담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한 학기 동안 휴학 중이었다. 우울증 자체는 프로작 복용으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었지만 우선 가벼운 감정 문제를 EFT로 다루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두드리기 기법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최근에 다루고 싶었던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자 오랜만에 이모 집에 갔다가 망고를 대접받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망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절하느라고 무척 난처했다고 했다. 사실 다니고 있는 학교 등굣길에 망고 나무 가로수가 있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나무 밑을 지나기만 해도 피부에 가려운 반점이 생겨 항히스타민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체적인 증상 중 알레르기야말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상당히 관련이 크기 때문에 우선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을 시도해보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알레르기 EFT가 잘 고쳐진다고. 예. 여기 박강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녀에게 눈을 감고 망고 꽃이 활짝 핀 가로수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자 모간이 조이고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런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5살 때였다고 했다. 그 기억의 동영상 장면으로 지금의 지영씨가 들어가 보라고 했다. 말하는 것이 괜찮으면 어떤 장면이고 5살 지영이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핫팬츠에 끈으로 묶은 민소매 옷을 입고 있고 점심을 잔뜩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식탁 앞에 앉아 있어요. 엄마가 망고를 한 바구니 가져와서 큰 접시에 수북하게 망고를 깎아서 잘라 놓더니 포크로 찍어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나는 엄마 모습만 상상해도 싫어요. 끔찍해요. 자, 여기 참 중요한 건데 보세요. 자기 입은 옷까지 지금 27세고 5살 때면 22년 전인데 아주 꼬맹이 때인데 보세요. 그때 자기 모습 장면이 그대로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CCTV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모습들을 CCTV로 찍듯이 내 무의식은 내 인생을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감정 고조에 얼른 눈을 뜨고 그 장면에서 나오게 했다. 어머니에 대한 지금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자 새까만 가시다발로 가슴을 쑤시는 것 같고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고통지수는 10점이라고 했다. 트라우마 장면에 동화되어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을 수 있도록 EFT 두드리기를 시작했다. 정수리에서 손날점까지 차례로 두드리기를 3번 3회전 했을 때 반 정도는 누그러졌고 다시 기억 속의 장면으로 들어갔다. 어린 지영이는 망고가 목으로 넘어가는 미끄덩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망고를 안 좋아했다. 엄마는 이 맛있는 망고를 왜 먹지 않느냐고 혼내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최악이었다. 방금 전 잔뜩 점심을 먹고 난 후인데 큰 접시 가득 담긴 망고 조각 중 하나를 포크로 찍어 지영이 입에 들이댄 것이다. 이거 다 안 먹으면 맞을 줄 알아. 참 엄마가 너무 좀 아이 마음 모르고 너무 이거 억압적이네 그죠. 예.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몇 조각을 숨도 쉬지 않고 꾸역꾸역 넘기다가 결국 한꺼번에 토해냈고 그날 저녁 내내 설사를 하며 배앓이를 했다. 자, 이 기억의 장면 중 가장 극적인 부분에서 멈추라고 하자 엄마가 망고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장면에서 멈추었다. 그 장면 속으로 지금의 지영씨가 들어가 5살 지영이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영이를 안심시킨 뒤 이 상황에서 지영이의 기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물어보라고 했다. 5살 지영이가 뭐라고 해요? 저는 꼬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럴 때. 꼬맹이가 뭐라고 해요? 꼬맹이는 망고가 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싫은데 안 먹으면 맞을까봐 무섭다고 해요. 무서운 엄마를 보면 숨이 막힌대요. 자, 꼬맹이에게 두드리기를 해도 좋은지 물어보라고 하니 허락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아이가 충분히 안정되도록 기억 속 지영이에게 두드리기를 해주라고 했다. 망고를 정말 먹기 싫은데 안 먹으면 엄마에게 맞을까봐 무섭지만
너는 괜찮은 아이란다 라는 수용 확언을 하고 망고를 먹기 싫어와 엄마에게 맞을까봐 무서워를 연상어구로 하여 EFT를 하였다. 그녀는 어린 지영이가 원하는 대로 엄마를 가로막고 서서 지영이를 감싼 채 두드리기를 하며 계속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안심시켰다. EFT 이렇게 한 거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망고를 정말 먹기 싫은데 안 먹으면 엄마에게 맞을까봐 무섭지만 너는 괜찮은 아이다. 이렇게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상어구는 망고 먹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맞을까 무서워 이렇게 말 쭉 두드린 거죠. 이제 꼬맹이가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고 하자 엄마 나는 음식 쓰레기통이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녀가 엄마를 잘 설득해서 어린 지영이를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엄마가 무섭게 안 해도 지영이는 꼬맹이는 자기 일 알아서 잘하는 훌륭한 아이라고 말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자, 나는 꼬맹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세요. 충분하게 하고 나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꼬맹이는 자신과 엄마를 동시에 이해하는 어른 지영씨의 보호에 안심하며 다 함께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다고 했다. 눈부신 햇빛이 가득한 바닷가에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 장면의 밝은 빛과 에너지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했다. 그리고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트라우마가 끝났다고 전한 뒤 다시 그 빛과 에너지를 심장 속으로 모이게 했다. 그 다음 온몸을 투과해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게 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이 에너지를 느끼라고 했다. 눈을 뜨라고 했을 때 그녀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다. 다시 눈을 감고 그 장면으로 가보자고 했다. 어린 지영이는 점심을 먹은 뒤 마당에서 놀고 있고 엄마는 식탁에서 혼자 망고를 먹으며 밖에서 놀고 있는 지영이를 편안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후에 기법을 쓴 후에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문제가 없는 장면으로 달라져 있거나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영씨의 우울증과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했고 집에서 매일 저녁 2-3가지씩 마음속에 걸리는 감정들 찾아 EFT를 하라는 숙제를 주었다. 그녀는 알레르기가 어린 시절의 감정과 관계가 깊다는데 놀라기도 했고 트라우마의 기억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알레르기에 대해 EFT나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을 한 후 직접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한 테스트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영씨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각오로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망고를 만지고도 가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다음 상담에서 이야기했다. 무엇보다도 망고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진저리가 처지던 느낌이 사라진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그녀는 이후 상담에도 적극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박강희 선생님은 직접 노출하는 테스트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게리 크레이그는 노출을 시킵니다. 대신 안전하게 조금씩 그냥 그래야지 완전히 EFT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74쪽에 여기 박강희 선생님 본인의 치유 사례가 있네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차를 운전하여 출장 상담을 가던 길이었다. 온풍기를 세게 틀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최근 선물 받은 패딩 점퍼를 처음 입고 나와 옆자리에 놓아둔 참이었는데 점점 콧속이 가려지고 입안에 거품 같은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뭔가 털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평소에 토끼털과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가 있기는 했다. 아침 햇살이 앞창으로 비쳐 들어오는 방향이 되었을 때
온풍기의 바람결에 흩날리는 가느다란 깃털들이 보였다. 아차, 점퍼에서 삐져나오는 솜털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오리털 점퍼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위털은 불편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터였다. 거위털 패딩에 대한 주의가 없을 때 받은 선물이라 별 생각 없이 입고 나온 것이었다.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보았지만 달리는 차에서 영하 10도의 바람을 맞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아직도 1시간 반은 더 가야 하는데 어쩌지 싶었다.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다가 불현듯 매트릭스 인프린팅을 해보기로 했다. 운전 중이라 눈을 감을 수는 없었지만 서행 중인 차들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다 보니 3살 무렵에 시골 할머니 댁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서 스스로 깜짝 놀랐다.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놀라움과 함께 내 키만한 거위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1년 반 터울의 남동생과 엄마 품을 다투다가 울면서 엄마 등에 업히곤 하던 이 아이가 바로 이제 박하희 선생님 본인이죠. 아버지의 고향에 몇 달씩 맡겨지곤 했다. 어린 나는 시골 마당에서 혼자 놀거리를 찾아내며 잘 놀았다. 하루는 할머니나 사촌 언니와 함께 놀러가던 큰할머니 댁에 혼자 가겠다고 길을 나섰다. 큰할머니 댁은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꽤 자랑스러운 모험이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 큰할머니 댁 옆집을 지나다가 마당에 놓아 기르는 거위와 마주쳤다. 거위는 제 몸집 정도의 키를 가진 아이가 만만했던지 느닷없이 달려들어 부리로 어깨를 쪼기 시작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자 거위의 주인 할머니가 뛰어나와 거위를 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나는 그 기억의 영상을 되돌려 거위가 나타나기 직전에서 장면을 정지시켰다. 나이 3살 에코에게 내면 아이에게 나는 너를 항상 지켜주고 있는 미래의 너라고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물었다. 큰할머니가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혼자 가고 싶었는데 거위가 나를 쫓을 줄은 몰랐다고. 거위가 오지 못하게 할머니가 나를 안고 큰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면아이 꼬맹이의 소원대로 꼬맹이를 안아 올리고 거위는 우리에 갇혀 내면아이를 멀리서 지켜보게 했다. 그 앞을 지나자 꼬맹이는 거위에 안녕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큰할머니 댁 앞에서 꼬맹이는 이제 됐어요 하고 품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꼬맹이에게 거위에게 쪼여서 무서웠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란다. 너를 항상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 라고 말한 뒤 아이의 머릿속에 따뜻한 안정감을 가득 채우고 가슴 속으로 보냈다가 다시 아이의 온몸을 둘러싼 세상으로 내보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알레르기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이어졌지만 이 작업의 영상이 상상 속을 흘러가는 동안 나는 거위털의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고 입안과 호흡기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와 과민 반응을 하던 면역계가 이 과정을 이해한 듯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무사히 1시간 반은 운전해서 갈 수 있었고 나중에는 거위털 이불도 덮을 수 있게 될 만큼 내 잠재의식은 거위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알레르기는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치유의 과정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나필락시스나 천식발작처럼 위중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숨이 넘어가는 거죠. 급속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박하희 선생님이 3살 때 거위한테 공격받아서 생긴 거위털 알레르기 치유한 거. 하여튼 여기 지금까지 알레르기 사례가 제법 많이 나왔죠. EFT가 알레르기 효과가 좋다니까요. 제 복숭아 알레르기도 고쳤고. 결국 이제 제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이 책을 쭉 지금까지 읽으면서 설명드렸는데 뭐냐?
결국은 이제 내면화의 기법이라고, 내면화의 기법과 EFT와 상상 기법을 합친 기법이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제3자로 내면화이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면화이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내면화이에게 보호자가 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 내가 내면화이가 되어서 들어가고 얘를 두드려주고 하는 거는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나서 뭐 어디로 데려가고 상상하고, 상상이 잘 안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고 이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괜히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안 된단 말이죠. 뭐 그건 단점이고,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 쓰면 되고, 아니면 그냥 EFT 하시면 되고, 뭐 그렇고, 뭐 저는 뭐 이제 보통 내면아이를 꼬맹이라 부르고, 꼬맹이가 대화하면서 꼬맹이 감정을 EFT로 풀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제 뭐 내면아이 치유 기법은 그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넣어놨는데요. 그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내면아이 치유 기법, EFT로 내면아이 치유하는 기법을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뭐 설명하고 얘기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뭐 상당한 기술과 노력과 뭐 지식이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 이것으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EFT를 활용해서 뭐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뭐 이 책이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었다고 보고요. 제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